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네, 오늘은 봄을 맞이하여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따뜻해져서 사람들이 이제 바깥으로 많이들 나오고 옷도 많이 얇아졌더라고요, 선생님. 네. 근데 이제 봄이 되면 좀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도 약간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네. 안 그래도 오늘 이상하게 재채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봄이 그렇군요. 왔구나. 네네. 이렇게 저도 이제 감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봄철 질환 어떤 거 이야기하게 될까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이제 발생하는 질환들, 환절기마다 질병들이 좀 생겨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은 봄에 발생하는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 반면에 사계절이 있어서 이런 질환들이 한 번씩 발생하는 거는 또 우리의 면역과 건강을 올리는 데 훨씬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 토양이 겨울에는 꽁꽁 얼었다가 봄에 녹고 네. 그다음에 여름에는 더웠다가 이런 사계절을 지나면서 토양에 생기가 돌죠. 사시사철 더운 것보다는 나쁜 세균이 죽기도 하고 또 네. 활동하기도 하고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토양이 되듯이 인간도 자연에 순응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거칠 때마다 적응하는데 에너지가 들고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뭐 감기가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지만 그것 또한 인간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어떤 현상이다라고 바라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봄 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춘곤증. 저도 좀 졸려요. 네네네. 예, 오늘도 뭐 낮에 있다가 보니까 막 쓰러져서 그냥 꾸벅꾸벅 컴퓨터 누르고 뚝 졸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환자 앞에서만 안 조시면 되죠. 그러진 않고요. 예, 차팅하다가 그랬더니 0을 누르고 있었나 봐요. 0이 주르륵 흘러가고 있죠. 그렇게 꾸벅꾸벅 졸게 되는데 그런 봄철의 춘곤증. 네. 그다음에 봄 되면 아무래도 동지가 지나서 입춘 지나서 하지로 갈 때는 이제 밤보다는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죠. 네. 그러다 보니 밤에 수면 시간이 살짝 짧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낮의 변화 때문에 오는 그리고 또 일교차, 아침과 저녁의 온도 차이 때문에 오는 네네. 감기 질환, 호흡기 질환. 그 외에 이제 제일 괴로운 게 알레르기 질환이에요. 맞아요. 꽃가루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황사까지 겹치면 네네. 굉장히 심한 알레르기가 오는데 사실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봄이 굉장히 사실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좋은데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그런 알레르기 결막염, 눈 나쁜 것,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피부 이런 알레르기 질환들이 봄에 특히 좀 심한 그런 질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독립적으로 좀 다뤘던 질병도 있기는 하네요, 선생님. 네. 네, 오늘 봄철 질환으로 묶어서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짚어주시면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봄철 질환 중에서 첫 번째 춘곤증 먼저 다뤄볼까요? 네. 춘곤증은 왜 생기냐? 춘곤증이 과연 병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춘곤증이라는 거는 뭔가 에너지가 많이 생기지 않겠어요? 봄에. 예, 봄에. 네네. 에너지 소모가 많겠죠. 그래서 이 자연이 발생하는 그래서 이제 만물이 막 튀어나오려고 할 때 발생하는 가장 많은 에너지가 봄이거든요. 네네. 우리 녹용도 이렇게 자라서 녹각이 될 때까지 그 순환 과정이 있거든요. 사슴뿔. 네네. 그래서 사슴뿔이 언제가 제일 좋은 거냐 하면 이렇게 폭 튀어나와 가지고 이렇게 막 자라오려고 할 때 가장 많은 기가 모여 있어요. 사슴뿔에. 그래서 사슴뿔이 다 자라 가지고 털이 없어지고 이제 딱딱한, 아주 웅장한 뿔이 돼서 딱딱해져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딱딱한 뿔이 완전히 다 자란 거는 녹각이라 그래서 에너지가 별로 없고 뼈를 튼튼하는 데 쓰는 녹각이에요. 네. 그런데 보약으로 먹는 키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뿔은 어디에 있냐면 에너지가 막 튀어나와서 사슴뿔이 털이 북슬북슬하고 뿔이 약간 말랑말랑한 그 막 나와서 성장하고 있는 그때의 뿔이 제일 에너지가 많은 뿔이에요. 뭔가 약간 불쌍하다. 뭔가 불쌍하네요. 불쌍하다고요?
뭔들 안 불쌍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거를 꼭 먹어야 될 만큼 그게 그렇게 좋아요, 선생님 녹용이? 예, 뭐 기가 약한 사람들한테는 음. 녹용 사슴뿔이 굉장히 많은 기를 보호하는 약이 성약이죠. 그것만한 게 없어요. 뭐 그거 외에도 기를 보호하는 약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이제 녹용이 음. 그 안에 좋은 약이기는 합니다. 음. 사슴뿔이 불쌍하군요. 그래도 사슴 고기는 아닙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뿔을 어차피 떨어지는 거니까 네네. 그 뿔을 채취를 해서 음. 먹는 게 이제 좋은 그 녹용이듯이 음. 우리 몸도 봄철에 이렇게 살 자라날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평소보다도 훨씬 더 체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은 단백질이나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영양소들을 많이 섭취하고 잠도 좀 충분히 자고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김 PD님 질문 통해서 춘곤증 살짝 다뤘었는데요, 선생님. 네. 그때도 제가 이제 질문 드렸었어요. 자연이 봄에 바빠지는 건 알겠는데 왜 인간이 그 자연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거냐 말씀드렸더니 네. 이제 자연과 이제 네, 인간의 네. 몸이 서로 네. 상호 그렇게 보완하고 또 네.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다 이렇게 네.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인간의 몸이 봄에 뭐 이렇게 자연처럼 활동하고 움직이는 뭐 그런 게 혹시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우리가 밤과 낮이 되면 인체에 흐르는 기가 달라져요. 낮에는 양기가 흐르게 되고요, 바깥을. 밤이 되면 해가 지면 음기가 바깥을 돌게 돼요. 그래서 양기가 성하면 눈을 뜨게 되고요, 음기가 성하면 눈을 감게 돼요. 그래서 해가 지면 눈을 감게 되는 게 정상이고요, 해가 뜨면 각성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양기가 약하게 되면 낮에도 각성이 안 되고 기력이 없어지고요, 반대로 음기가 약하게 되면 밤에 음기가 약하기 때문에 잠을 쉽게 잘 수가 없어요. 그래 기력이 남아서 못 자는 게 아니라 음기가 약해져서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인체에 기가 흐르는 것도 자연의 똑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그런 기의 흐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봄에는 생하는 자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몸도 발생하는 기에 맞춰서 흐름이 흐르게 되고요. 여름에는 때학볕 때 열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 인체도 고열해서 발산하고 피부가 열려 있고 그렇게 약간 이완되어 있는 그런 생리로 변하게 돼 있고요. 겨울 되면 몸이 움츠러들기 때문에 주리, 피부도 다치고 기력도 이렇게 적게 소모하는 그런 기의 흐름으로 바뀐 그런 게 인체의 순응, 그러니까 자연에 순응하는 인체의 자연적인 생리 현상인 거죠. 네. 그리고 봄에요, 선생님. 특별히 피부가 푸석푸석해진다는 네. 여성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약간 춘곤증이랑 관련이 있나 봐요. 있습니다. 네. 춘곤증은 이제 보통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 뭐 더 많이 있겠지만 네네. 첫째 이제 피부 증상인데 음. 피부가 약간 거뭇거뭇해지면서 거칠어지고 탈모 심해지고 점막 피부 증상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봄 되면 수분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건조하니까 수분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물이 잘 순환하지 못하고 오히려 네네. 화가 생기게 되면 화가 좀 있는 사람들은 네. 피부 쪽으로 건조한 그러니까 물이 잘 공급되지 않아서 오는 질환들이 생기는데 그게 피부 질환이에요. 네네. 거칠거칠해지고 그리고 탈모도 생기고 그런 증상으로 많이 오고요. 두 번째는 신경정신과적으로 이제 질환들이 오는데 괜히 짜증이 나요. 나른하고 피곤하고 이러니까 이제 괜히 일하기도 싫고 신경질 나고 어지럽고 네. 뭐 이런 증상이 생기고요. 세 번째는 소화기로 입맛이 봄 되고 나서 입맛이 없고 식욕이 없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봄에요. 그리고 소화기 질환들이 제대로 순환이 안 돼서 배도 빵빵해지면서 네. 봄 됐는데 밥맛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은 꼭 향긋한 봄나물 먹고 싶어. 네네. 그러면 봄나물을 먹으면 이제 식욕이 좀 나죠. 예, 이런 크게 세 가지 증상 정도를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럼 아무래도 춘곤증에 제일 좋은 약은 밤에 잘 자는 거였겠어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잠이 보약이고요. 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잠을 잘 잔다라는 음기가 충분해야 밤에 음기가 돌면서 잠을 잔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음기, 수분을 보하는 치료들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음기는 현대의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미네랄 또는 바이타민 이런 것들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에는 특히 그런 무기질
네네. 그다음에 비타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을 많이 섭취할수록 좋습니다. 약이 되는 봄나물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왜 봄에 봄나물, 향긋한 봄나물이 많았을까? 지금은 뭐 봄나물이 봄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맞아요. 사시사철 나오지만 향도 좀 적고요. 예, 쑥. 음. 예전에 뭐 쑥국, 그다음에 쑥떡 막 어머니도 먹어봤죠. 쑥캐러 많이 다니셨죠. 그렇죠. 네네. 근데 진짜 향긋했는데 요즘은 정말 제가 자연산이라고도 사봤는데 그런 향이 안 나요. 네네. 여하튼 그럼 봄에 향긋하고 그리고 향이 좋은 야채들이 많은 거는 항상 그 철에 그 지역에 나는 식물과 음식들이 그 질환을 치료하는 것들이에요. 네네. 봄에 나른할 때는 그 땅에 나는 향긋한 야채들이 그 나른함을 치료하는 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제철에 먹는 냉이, 뭐 달래, 쑥, 뭐 미나리, 뭐 이런 것들이 봄동 이런 것들이 몸에 좋은 우리 야채인데요. 냉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냉이, 네, 예. 된장찌개에 넣으면 맛있죠. 그렇죠. 그 냉이가 제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냉이는 왜 입맛이 없는 경우에 네네. 먹으면 좋고요. 얘는 비장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네네. 눈을 맑게 해주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설사 있는 사람들한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추, 정구지라고 이야기하죠. 네네네. 예. 한의학적으로는 구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얘는 정력제로 알려져 있어요. 그 남자한테 좋다고 하잖아요. 부추가. 네, 알고 계시는군요. 알죠. 네. 그래서 허리 아프거나 무릎 아픈 노인들 그리고 허리에 무릎에 찬바람 불어 이런 분들은 네네. 부추를 많이 마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나리는 수근이라고 하는데 물 많은 곳에 미나리가 자라잖아요. 네네네. 물을 굉장히 많이 빨아들이죠. 네네. 그래서 미나리는 열을 식히는데 물을 아주 많이 빨아들여서 물에서 자랐기 때문에 열을 끄면서 갈증을 해소하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미나리에 그렇게 거머리 같은 애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구나. 물에서 자라가지고. 그렇죠. 예, 거머리도 미나리 다듬을 때 꼭 그렇게 예. 기어다니는 까만 애들. 네네. 미나리 단에 붙어 있는 거머리를 본 적이 있어요? 미나리를 사용하고 싶은 요리가 되게 많은데 네. 그거 다듬을 때 그 벌레 잡아내는 게 너무 싫어서 그냥 패스하고 아니면 부추로 갈아탈 때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나리는 그런 봄철에 피부가 거칠거칠하고 건조해지는 사람들 이런데 이제 갈증 그다음에 수분을 공급하는데 열을 꺼주는데 아주 좋은 음식이고요. 달래. 귀여운 예. 이름의 달래. 네, 달래. 네. 요즘 먹기 참 힘든 것 같아요. 제대로 된 거. 네네. 달래는 불면증에 좋고요. 여성들한테 여성 질환에 좋은 거니까 네네. 여성들이 많이 드시면 좋고요. 쓴바귀는 이제 고체라고 이야기해요. 고체라는 거는 쓸고자를 써서 굉장히 쓰죠. 네. 그래 원래 쓴 거일수록 몸에 좋잖아요. 네네. 양약은 곰이라. 좋은 약은 맛이 쓰잖아요. 네네. 그래서 쓴맛은 그대로 한의학적으로는 열을 끄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체는 항암 작용, 해독 작용이 많다. 항노화 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런 나물을 먹을 때 항노화 작용까지 생각하시면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봄동 참 맛있죠. 네, 저 봄동 되게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3월까지 추위에서 자란 이 배추 안에 추위에서 자랐으니까 그 안에 얼마나 단단한 면역력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추위에서 자란 이 봄동은 소화를 촉진시키면서 면역을 증강시키는데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 피로 회복에 아주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녹차가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봄에 녹차를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봄 쪽에는 우전이라고 이름을 해서 이제 녹차도 따는 잎의 그 종류 채취 시기에 따라서 네, 다양하잖아요. 내용이 다 다르죠. 다음에 언제 그 녹차의 그 종류별로 이런 것들을 또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녹차도 졸음을 쫓아내는 봄에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봄에 이제 수삼 인삼이나 수삼이 좋은데 네. 봄에 양기가 떨어져서 기력이 나른하다. 또 이제 학생들, 수험생들인데 엄마가 보니까 봄에 이제 꾸벅꾸벅 졸고 앉았고 기력이 없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제 수삼 같은 거를 우유에 갈아서 쓰면 좋은데 단 수삼이나 인삼을 갈아서 먹일 때는
이제 먹는 사람이 실제로 열이 많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열이 너무 많으면 먹는 게 아니죠. 먹으면 두통이 오고요, 설사할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열이 많은지 어떻게 아냐? 뭐 가장 쉽게 생각해서 더위 많이 탄다. 땀 많이 흘리고. 그렇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병적으로 열이 많이 나는 네네. 그런 경우 아니니까 열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40대, 50대 아줌마들이나 60대 어른들이 열이 많이 나는 거는 가짜 열일 수 있어요. 그 병적인 열일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조금 예외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에 이제 봄에 좋은 거는 오미자, 구기자 생각할 수 있는데 오미자를 말씀을 드린다면 오미자는 맛이 떫고 신맛이 나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 이 신미라는 거는 간을 아주 간에 좋은 약이에요. 우리 신맛이 난다 그러면 간에 좋은 거고요. 커피도 커피 중에 신맛 나는 커피 있잖아요. 블루 마운틴 뭐 아니면은 뭐죠? 예가체프 뭐 이런 종류의 커피들은 신맛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간에 작용해서 피로 회복이나 이런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오미자도 신미가 있기 때문에 네. 간을 수렴하고 만성 피로 이런 데 좋은 약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봄철에는 특히 냉온욕을 통해서 좀 따뜻하게 해주고 차게 있고 따뜻하게 차게 하는 이 냉온욕을 하면 피부에 단련시키는 그리고 온열에 이렇게 적응을 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일교차가 큰 계절에 우리 몸을 빨리 적응시키는 데 좋은 우리 어떤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뭔가 선생님 말씀 듣는데 군침이 돌아요. 아 그래요? 아니, 뭔가 밥을 해 먹고 싶은 봄나물 생각나가. 그런 네. 마음이 들어요. 네, 오늘 봄철 질환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